오늘 리뷰는 바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3완신 강림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앞서서 3완신 강림 라이액 신용이 발매를 했었는데 드디어 두 번째 신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이 발매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 4월 26일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좀 많이 가격이 세졌습니다. 8,300엔, 국내 판매가 정가 기준으로 99,600원이에요. 상당히 가격이 셉니다. 뭐 볼륨감이라든가 조형, 특히 조형이 뭐 충분히 멋지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니까 꽤나 만족도가 높았지만 역시 아무래도 가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부담이 확 느껴지는 정도긴 하네요. 뭐 특별히 뭐 베이스가 들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거의 순수하게 소체, 자기 본체만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인 거라. 자, 그럼 뭐 더 이야기할 건 없죠.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전부 다 나열을 한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스탠드가 들어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액션 베이스도 없고 되게 단촐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교체용 손 세트 하나 더 들어있을 뿐. 그리고 스티커가 하나가 남아요. 유일한 빨간색인 저 눈 부분이 스티커인데 아무래도 스티커가 작습니다. 많이 작은 편이라서 이제 2세트 넣어준 느낌입니다. 그리고 편손 한 세트. 손톱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는 아주 멋진 편손입니다. 뭐 이걸로 소울 에너지 맥스 할 때 그 뭐 다른 몬스터를 손에 쥐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손등의 장식도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고 손가락 마디마디도 되게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 본체인데 이쯤에서 항상 유이왕 프라모델 리뷰할 때마다 있는 카드 소개 코너. 빠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의 한해서긴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만한 게 이거죠. 아무래도 가장 처음 발매된 신의 카드. 파란 바탕에 효과가 써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벨리스크의 소개만 써있는 그거. 대신에 공수 4000이라고 써있던 그겁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프라모델 디자인이 이 기본 가장 근본 일러스트를 많이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색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골반에 있는 뿔 같은 이런 이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거라든가 가장 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실제 카드고요. 그리고 이거는 듀얼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듀얼에 사용 가능한 버전이 나옵니다. 빠밤. 작가인 카즈키 타카하시님의 오리지널 일러스트로 해서 여기 사인까지 박혀있는 V점프 브록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따지면 이제 진조 오벨리스크 일러스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왕의 기억편에 등장했던 그 모습. 과연 프라모델이 이런 무늬들을 추가해서 뭐 새로운 버전의 오벨리스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거는 미지수긴 한데 뭐 물론 개인적으로는 부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머리 장식도 그렇지만. 근데 제가 없는 일러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다크사이드 오브 디멘션즈 극장판 기념 이벤트에서 배포되었던 또 다른 버전의 오벨리스크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총 3종의 일러스트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원본 일러스트, 기본 일러스트를 사용 가능한 버전으로 만든 카드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밀레니엄 레어긴 한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쯤 되면은 유일하게 몸통에서 빛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빨이 빛나요. 이빨이 반짝합니다. 완전 건치. 오벨리스크 시크릿 레어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보조 카드들도 좀 있어요. 갓핸드 크래셔가 있습니다. 이따가 포즈로서도 이 포즈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오벨리스크의 필살기명 카드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교차하는 혼, 그 애니메이션 그리고 원작에서도 이 시즈의 몬스터 좀 혐오스러운 몬스터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좀 혐오스러운 몬스터들이죠. 예, 막 금제도 가고 막 그런 애들 세체를 제물로 삼아 오벨리스크를 소환한다. 하지만 이때 이제 카이바의 기행이 펼쳐지는데 신을 제물로 삼는다. 밑에 오벨리스크 보이죠 여기. 오벨리스크를 제물로 삼아 이제 푸른 눈의 백령을 소환한다 하던 그 기행이 카드에도 이렇게 표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이라는 카드 자체가 좀 네타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라이액 신용도 만만치 않지만 이 중에 가장 네타화 안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은 3완신 중에는 오시리스가 아닐까 싶긴 해요.
제일 큰 게 이제 오벨리스크고, 무튼 이렇게 카드와 함께 한다면 또 이제 이 프라모델도 굉장히 또 큰 재미로 즐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벨리스크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사만신, 묵직한 이 볼륨감 아주 보기가 좋고요. 무엇보다 오벨리스크 특징이 날개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사만신 셋 다 날개가 있죠. 근데 오벨리스크는 그 와중에 날개를 달고 있고 그 날개마저도 묵직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엄청난 볼륨감. 뭐 덕분에 좀 등 쪽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긴 합니다. 애초에 지금 이 기다란 거 하나가 파츠 하나짜리예요. 이게 반쪽으로 들어있으니까 이제 런너가 꽤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둘러보면 전체적으로 조형 자체에 굴곡이 많고 각이 많아요. 근육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진 부분이 많고요. 날개도 가만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조형이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거의 모든 파츠가 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근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조각 같은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다. 솔직히 라의 익식용보다 화려했다. 예, 그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황금 올리브 치킨용, 라의 익식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체급 차이가 말이 안 됩니다. 오벨리스크가 훨씬 커요. 등치만 놓고 보면. 대신에 라는 꼬리가 있으니까 길죠. 아무래도 많이 길죠. 그리고 정면에서 보더라도 뭐 라 쪽이 날개가 훨씬 크다 보니까 볼륨감은 이쪽이 더 커 보이긴 해요. 대신에 정말 본체만 놓고 봤을 때 뭐 오벨리스크만큼의 이런 조형미라든가 이런 것까진 아니니까. 라는 거의 전신이 글로스 인젝션이 메인이니까 또 서로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라의 몸통을 좀 이렇게 세워도 물론 뭐 오벨리스크한테는 뭐 잽도 안 됩니다. 사이즈가 일단 키만 놓고 봤을 때 오벨리스크가 훨씬 크다. 그래서 이쯤에서 키를 잠시 재보면 딱 이 머리에 파란색 메탈릭 블루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가 20cm고요. 그 끝 뿔까지가 25cm입니다. 꽤 커요. 거기다가 가장 높은 날개로 치면은 26.5cm 가까이 되거든요. 상당히 큰 사이즈를 자랑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만 이 오벨리스크마저도 사이즈로 밀리는 몬스터가 있었으니 소환신 엑조디아 빠밤. 어라? 일단 엑조디아도 소환신이에요. 신은 신입니다. 오벨리스크랑 거의 유일하게 덩치로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 거기다가 엑조디아 같은 경우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있는 상태인데도 뭐 키가 거의 비슷하다. 엑조디아도 엄청 큰 거였다. 대신에 뭐 오벨리스크 마냥 날개가 달렸거나 그 외에 다른 장식이 많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볼륨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푸른 눈의 백룡이야 뭐 두말할 거 없죠. 당연히 오벨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솔직히 편성 가지고 오면은 뭐 진짜 백룡 목을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라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대신에 실제 우리 카이바 세토가 사용할 때는 오벨리스크보다 백룡이었다. 자, 그럼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뿔이 양옆, 머리 위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뿔 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것도 하나하나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층져 있는 부분까지도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골다공증이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까봐 뒤에 보여드리면 제대로 파츠 조립으로 앞뒤 조립으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사나운 얼굴, 이 완전 찡그리고 있는 이 얼굴, 그러면서 성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이 얼굴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눈은 빨간 색깔 스티커를 쓰지만 이마에 메탈릭 블루나 이빨의 하얀색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먹선 넣은 데가 이빨 사이사이에 좀 이렇게 경계선 쪽에만 살짝 연하게 좀 넣어줬어요. 이걸 완전 검은색으로 진하게 넣으면은 무슨 충치 생긴 것 같은 형태일 테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눈두덩이라든가 아니면 이 턱이라던가 근육 같은 표현이나 역시 막 조각 같은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빨 바로 아래에 있는 턱 있죠. 여기 되게 작은 부분인데 여기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좀 놀란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목 근육. 목 근육 보세요. 이 머리보다 두꺼운 이 목 근육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놀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좀 크게 봤을 때 보이는 저 승모근 부분, 여기도 뭐 어마어마하다. 무슨 산맥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다.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통도 보면 아까 이야기하던 것 중에 무슨 조각 같다라 그랬잖아요. 유독 복부가 그게 엄청난데 복부 근육 한번 보세요. 진짜 무슨 조각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놨어요. 사이에는 그래도 디테일, 근육 디테일 같은 부분들 사이사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옆구리 부분의 디테일도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무슨 조각이에요 거의. 흉부 뭐 두말할 거 있겠어요. 야 이제 가슴 근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만 보면은 이 흉부 이 테두리랑 이 위쪽이랑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접합선도 살짝 보이면서도 안쪽은 이런 약간 절벽이 깎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도 조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흉부 근육 자체도 좀 각지듯이 이렇게 살짝 세로로 막 이렇게 각진 근육 같은 듯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 역시 목 뒤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척추 라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곡선이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허리 완전 들어가 있고 등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그냥 듬직하죠. 그리고 어깨를 보면 방금 흉부 이야기했던 파츠 분할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어깨의 이 표면과 이 안쪽 파츠가 분할되어 있으면서 요 옆쪽은 진짜 무슨 절벽 깎여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입체감을 높여주는데 한몫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위쪽으로 솟아있는 이 어깨의 뿔 부분도 보면은 진짜 무슨 땅에서 솟아올라온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듯한 그런 디테일도 눈에 띕니다. 이런 조형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 어깨 표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각지게 조금씩 디테일들이 보이는 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팔 상박 여기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깨 관절부터 해가지고 막 근육 디테일 무슨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그런 근육들 보는 느낌이거든요. 팔 상박의 근육 표현도 어마어마하고요. 특히 진짜 이건 무슨 산이 깎여 있는 진짜 우뚝 솟아있는 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팔의 뒤쪽 역시 갈라져 있는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간단한 기믹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어깨 겉표면을 들어 올리는 슬라이드 기믹이 있거든요. 슬라이드 하면 요 아래쪽으로 피부가 더 노출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도 마찬가지고 층이 하나 더 생겼죠. 진짜 무슨 절벽 깎여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이 팔 바깥쪽에 있는 표면이 방금 이야기한 겉에랑 안쪽이랑 색깔이 다른 부분 역시나 진짜 절벽이 깎여 있는 듯한 그런 디테일이 특징이면서도 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뿔 여기도 디테일이 조금씩 이렇게 막 솟아올라 있는 디테일 주변으로는 딸려 올라가 있는 그런 피부 또는 땅 이런 느낌 아주 조형 좋고요. 바깥쪽도 막 약간 울퉁불퉁하게 막 이렇게 희미하게 솟아있는 부분들 눈에 띄죠. 그러면서 끝에는 양쪽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 안쪽 같은 경우는 되게 매끈한 엄청 매끄러운 파츠를 쓰고 있는데 안쪽이 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팔 바깥쪽 내부 역시 무언가 디테일이 되게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약간 메카닉적인 느낌도 살짝 드네요. 그리고 손은 기본 손이 주먹손입니다. 아까 편손 봤듯이 손등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서 봤을 땐 뾰족한 손톱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주먹 빈 공간, 이 삼각형처럼 보이는 이 빈 공간이 조금 허전하긴 한데 여기만 검은색으로 도색해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골반 역시 방금 봤던 이런 투톤으로 분할된 그런 파츠를 씁니다. 여기도 뭐 진짜 완전 절벽, 완벽한 절벽이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디테일이 아주 멋집니다. 그러면서도 허벅지 쪽 역시 안쪽은 진짜 완전 근육 표현이고요. 허벅지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깎여 있는 디테일, 산이 깎여 있는 디테일 이런 것도 좋고요. 허벅지 바깥쪽에 이런 근육 표현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무슨 와우 그냥 막 조각이야. 완전 조각 그냥. 무릎도 마찬가지 형태의 파츠 구성입니다. 이 겉표면이 있고 이 아랫부분은 또 이제 좀 더 진한 컬러의 그런 디테일 파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종아리 부분 역시 진짜 이거는 근육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각이랑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보이나요? 이 위에도 무슨 엣지가 각져 있고 막 이렇게 깎여 있는 느낌이 와우 장단지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두께랑 이런 게 어마어마하고요. 와우. 그리고 정강이 라인 그 끝에는 발이죠.
이제 발톱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쪽으로 발가락 3개, 뒤쪽으로 발꿈치 하나. 발바닥은 좀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 발등에 요 올라가는 라인도 여기도 막 깊게 파여 있고 막 이런 느낌도 좋네요. 그리고 날개도 잠깐 봐야겠는데, 일단 날개 연결부 같은 경우는 따로 회전축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 위쪽 조인트가 이렇게 뒤로 접혔다가 펼쳐졌다가 아래로 접혔다가 위로 펼쳐졌다가 하는 정도 관절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날개 안쪽으로는 이 굴곡들 보이죠? 울퉁불퉁한 부분들 보이죠? 바깥쪽은 매끈합니다. 매끈한데 안쪽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날개 자체의 큼지막한 사이즈,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이 윗부분도 이런 식으로 뿔이 솟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날개 전개 기믹이 있습니다. 연동돼가지고 가운데가 열려요. 끝부분 잡고 펼쳐주면 연동돼서 지금 가운데 거랑 이 위에랑 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디테일이, 이게 날개 양쪽을 다 펼치고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일단 막 울퉁불퉁한 거는 좀 넘어가고 이 사이에 이 라인을 보세요. 라인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이어진 라인들 보이죠? 이게 양쪽을 같이 보면은 진주 오벨리스크의 가슴 무늬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 느낌. 물론 이 디테일은 앞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설마 하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여기 있었던 가슴 무늬를 한번 보시고, 카드에 있었던 가슴 무늬 이거 잘 한번 보시고, 이쪽을 보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문득 딱 들죠? 요런 디테일이 숨겨져 있었다.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봅시다. 조금씩 장식들이 막 뾰족하고 크고 그래서 가동 자체가 살짝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나쁘지만은 않다. 일단 목 자체는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숙이는 건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근데 드는 게 이게 조금 많이 벅차요. 아무래도 뒤쪽 근육이, 목 근육이.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이 머리랑 목 사이가 돌아간다기보단 목 아래쪽 관절이 더 크게 돌아가는 느낌이 세요. 그래서 고개 돌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어깨는 구조를 조금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일단 어깨 외장 자체 볼 조인트로 별도 가동,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어깨 관절 외에 팔이 별도 가동, 그리고 어깨 관절 자체가 이 두 개랑 묶여서 한꺼번에 가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 앞으로 들고 내리는 것도 이 어깨를 가만히 둔 상태에서 팔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까지 완전 돌려버리려면은 아예 내부 관절 자체를 써야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어깨를 살짝 슬라이드로 들어주고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팔을 옆으로 크게 들어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 안쪽에 관절 자체가 이렇게 앞뒤 가동이 조금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흉부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움직이는 가동이 있습니다. 이 흉부 자체, 아예 진짜 흉부랑 이 등 쪽 날개뼈 부분 있죠? 이 부분 파츠 자체가 슬라이드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좌우 다 이렇게 벌어지면서 안쪽에 살짝 근육 같은 표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가 또 가동에 쓰이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근육이 갈라진다라는 표현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 생긴 거랑 다르게 이중관절입니다. 메인 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90도가량 가동을 하고 그 아래쪽으로 관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크게 팔을 굽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파츠가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츠 자체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이 하나 더 들어있는 거죠. 손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게 생각보다 잘 빠진다. 축 자체는 그리 길지 않은 느낌? 깊게 들어간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번거로운 게 허리 부분인데, 흉부랑 허리 다 관절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간다. 어라? 쉽잖아요? 이게 좀 불편한 이유 중 하나가, 일단 골반 뒤쪽을 보면은 이 척추랑 골반 뒤쪽 파츠랑 바로 사이에 껴가지고 간섭이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볼 조인트 연결이 이렇게 돌려버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허리 축을 이렇게 회전시켜주면은 훨씬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흉부 자체에도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살짝 숙이고 들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데, 이게 생각보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완전히 꾹 누르고 나면은 공간이 아예 없어요. 살짝 이렇게 뽑아줘야 이게 흉부 가동이 좀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
그리고 고관절이 저는 가장 불편했어요. 일단 다리를 정면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면 이렇게 다리가 옆으로 돌면서 들어져요. 그래서 일자로 다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기본 구조상. 근데 고관절 자체가 밑으로 축이동이 크게 가능해요. 이걸 이용해서 다리 옆으로 들어지지만 허벅지를 돌려서 조금 위치 조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 아까보단 좀 더 무릎이 잘 보이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가동을 쓰면은 쭉 다리를 막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한 형태고요. 크게 들어지기도 하고, 다리를 옆으로 드는 것도 이렇게 완전히 관절을 위로 든 상태에서 벌리면 많이 안 벌어지는데, 축을 밑으로 내리고 들면 훨씬 많이 들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가동할 땐 기본적으로 이렇게 축을 밑으로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들어지죠. 앞으로 드는 것도 편해지지. 허벅지 회전도 이렇게 해야 좀 편해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을 통한 이제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고요. 발목 역시 기본적으로는 축관절, 안쪽으로 꺾는 거 생각보다 많이 안 꺾어지지만 그래도 뭐 서 있는 데 문제 없는 정도. 발목을 뒤로 뻗거나 굽히거나 발가락이 굽혀지거나 하는 가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 포즈도 겁나 근본 포즈입니다. 왜냐?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코믹스, 만화책에 등장한 신의 카드는 이 자세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근본 포즈 중 하나다. 그리고 이쯤에서 스탠드 사용하는 방법. 척추의 아래쪽에서 두 번째 파츠를 이렇게 빼면 그대로 빠지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3mm 구멍이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스탠드를 끼워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중에 띄워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에 축이 3mm짜리 하나여가지고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장기적인 전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뒷모습 보면 진짜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냥 쓰러지지 않게 뒤에서 지탱하고 있는 정도면 모를까, 공중에 장시간 띄워놓기는 애매할 수 있다. 그리고 추천하는 이 전시 구도는 로우 앵글입니다. 이게 오벨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게 조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우 앵글이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주먹이랑 발이 크고 머리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로우 앵글로 했을 때 이 느낌이 훨씬 극대화되기도 하죠. 그리고 카드 일러스트 기준으로 포즈를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근본 카드 포즈. 자, 그냥 사실상 차렷하고 그냥 적당한 구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역시 신의 카드는 확대했을 때가 굉장히 멋집니다. 지금 코믹스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소환되었을 때, 특히나 이 오벨리스크 같은 경우는 하체가 거의 안 나와요. 그 특유의 구도 때문에 소환됐을 때 상체만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못해 카드도 보면은 하체가 그냥 그림자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을 쭉 살펴봐도 하체, 특히나 발끝까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나오긴 하나? 그럴 건데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로우 앵글 상태에서 이렇게 상체를 확대했을 때 이 분위기 압도되죠. 그리고 오벨리스크의 필살기 갓핸드 크래셔! 신의 그 거대한 힘이 담긴 주먹으로 그냥 내려쳐버리는 어마어마한 위압감이 느껴지는 기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아까 그 필살기명 카드 일러스트의 그 포즈를 한번 비슷하게 따라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러스트였던 다크사이드 오브 디멘션즈 이벤트 배포 카드 버전의 그 포즈, 땅에서 솟아오른 것 같은 그 포즈. 왠지 이 포즈면 극장판 버전 일러스트니까 그 대사가 나와야 할 것 같죠? 한난 몬스터가 아니다! 신이다! 그리고 오벨리스크의 특수능력 발동! 소울 에너지 맥스! 필드의 몬스터 두 채를 제물로 바쳐! 상대 필드 모든 몬스터를 파괴하고 너에게 4000 데미지를 주겠다! 뭐 딱히 손에 줄 게 없어가지고 적당히 가져와서 손에 쥐어봤는데 생각보다 쏙 들어가네요? 그리고 애니에도 나온 구도, 카이바가 듀얼 디스크의 테스트 겸 오벨리스크 카드도 사용해볼 겸 해서 AI와, 정확히는 AI에게 준 백룡 덱과 싸웠을 때 나왔던 장면이죠. 백룡을 후드려 패는 그런 오벨리스크. 그리고 교차하는 혼을 통해서 오벨리스크를 소환한 카이바! 하지만 갑자기 무슨 이상한 비전이 딱 보이는데, 나는 이 비전을 믿겠다! 폐의 푸른 눈의 백룡을 소환하기 위한 재물은 두 채! 오벨리스크 가제트 솔저여! 나의 충실한 신복을 위해 재물이 되어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뭐라고? 신을 재물로!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그 배틀시티 편 마지막에 이유기가 라그나로크를 쓰면서 이제 라를
격파하려는 장면에 이제 오벨리스크가 나와서 뒤에서 서브 미션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프라모델은 장식이 많아서, 특히나 라가 장식이 많아서 이게 쉽사리 안 되네요. 그게 이렇게 뒤에서 팔 양쪽으로 걸고 이러고 있는 게 있는데, 십자로 팔 만드는 거 있는데 힘드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3완신 강림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리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저런 포즈를 좀 취해봤지만은 그냥 가만히 서서 상체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이 모습이 가장 멋집니다. 그 뭐랄까, 오벨리스크의 그 위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아주 적절히 잘 보이는 가장 좋은 구도가 아닌가. 큰 힘 들이지 않아도.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조형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솔직히 라의 액션용도 와 잘 만들었다 소리는 했지만, 오벨리스크처럼 이렇게 딱 완성했을 때 와 이야 하는 감탄까지는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오벨리스크는 와, 얜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유이왕 프라모델 중에 지금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유이왕 중에 가장 멋진 조형이 아닌가. 뭐 엑조디안의 멋진 그 재현 같은 느낌이고, 카오스 솔저도 멋진 해석 막 이런 느낌. 백령 같은 경우도 야 사납게 잘 나왔다. 뭐 라도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전신 글로스 인젝션 와우. 근데 오벨리스크 만들자마자 우와 조형미가 우와 이 소리가 나왔으니까 진짜 와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유이왕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진짜 강추. 특히나 유이왕 좋아하는데 모형까지 막 프라모델도 잘 즐긴다, 더더욱 강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